시민데스크가 방송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사회부 보도에 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시청자 관점에서 YTN의 여러 보도를 살펴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열기, YTN 보도를 통해 실감하셨을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전환 시대를 YTN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시청자위원회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이 밖에도 YTN 문화, 예술, 과학 등 분야의 경계를 넘으며 시청자위원회 영향력 높은 고견들 모아봤는데요. YTN 발전을 위한 여러 응원의 목소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인가 싶더니 어느덧 봄을 알리는 경칩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날 정도로 흙 속의 온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새봄의 설렘도 있지만 봄철 산불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산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건조한 봄과 가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그만 불씨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소중한 산림 보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TN 시청자위원회 2월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난방비 등 물가 관련 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1월 이제 국민들이 가스요금 청구서를 받고 이 언론에서도 난방비 폭탄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난방비 요금에 소비자들도 깜짝 놀랐고 또 관련된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YTN에서도 비카인즈 기준으로 1월부터 2월 보도 건수가 약 400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난방비 이 대란은 실제 지난해 4차례 인상된 것이 누적이 되어서 소비자들의 체감 정도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4차례 발표했던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모두 이전 요금 대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발표해서 보도자료만 보면 실제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 정도가 비교적 낮아 보이고 국민들도 체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YTN에서 지난해 9월 30일 내일부터 전기 가스요금 일제 인상, 연료비 영향을 보면 가스비가 15.9% 인상되어서 서울시의 가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평균 33,980원에서 39,380원으로 약 5,40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월 평균 8,000원 더 낸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합쳐서 월 8,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 2월 난방비 급등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의 실제 가스비 부담은 인상 부담은 이보다도 더 컸습니다. 물론 YTN에서도 정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도를 했고 당시 현행 가격 대비 인상률을 고려해 산출된 가격으로 기반해서 보도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 정부 자료를 토대로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도시가스 사용 형태를 봤을 때 실제 부담하는 요금 정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한 해 인상률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더 부각해서 분석해서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소주부터 냉동식품, 과자, 공공요금까지 안 오르는 품목이 없을 만큼 식료품과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 정보를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러한 가격 인상 폭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부담 정도와 그리고 실제 소비 행태를 고려한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분석해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들썩이면서 특히 지난해 단순 지표상으로는 이제 9월, 10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조금 둔화되는 양상입니다만 본격적인 영향은 이제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 난방비 같은 부분 많이 예고된 사안인데 저희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고지서가 나온 뒤에야
어떤 뭐 시청자 제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반응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조금 저희도 보도의 포인트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나 가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실질적 부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좀 큰 거시적인 통계로만 접근하니까 좀 체감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뭐 목욕탕도 가고 뭐 무슨 이렇게 무료 급식소가 겪는 어려움, 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걸 이렇게 다각도로 조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뭐 약간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짚어보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도 좀 성찰하면서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정부에게도 적절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뉴스큐의 앵커 브리핑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1월 달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 지수가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셨는데 이게 통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한테 조금 잘못된 정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취업자 수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한 81만 명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것의 8분의 1 수준인 한 10만 명 정도 늘 것 같다. 그런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 같다. 이게 이제 내용의 골자인데 앵커분께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뒷부분에 그래픽으로 이 표현된 그 텍스트에서는 굉장히 큰 글씨로 취업자 수 작년 대비 8분의 1 감소 전망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은 엄연히 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전년도의 증가폭보다 소폭 증가한다. 이게 맞는 내용인데 그렇게 전망된다는 건데 글씨 텍스트로 전달되는 내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왜곡되어서 시청자에게 전달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대로라면 작년의 취업자 수 전체 규모보다 8분의 1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 고용시장이 사실 큰일 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의 제한이라든지 뭐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떤 라임을 위아래로 좀 맞추기 위해서 좀 그 표현을 획기적으로 좀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경제 분야의 통계는 이 앵커분의 음성적인 전달로는 이 시청자분들이 단번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렇게 텍스트 같은 부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크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통계의 내용이 좀 왜곡되지 않도록 좀 정확한 표기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확히 모니터를 하셨을 거고 당연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그건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픽 제작이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잦은 편입니다. 저희 참고로 그냥 그래픽 제작 과정 설명을 드리면 이 관여하는 사람이 일단 앵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이 있었을 거고 그걸 또 논의했던 PD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래픽 제작을 의뢰하면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제 제작을 하고 다시 그걸 피드백을 받고 이런 좀 과정이 있고 저희가 24시간 뉴스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수백 개, 뭐 많으면 400~500개 이상 제작을 그래픽팀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뭐 이게 변명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말씀 주신 부분 그대로 좀 더 그래픽 제작에 실수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YTN에서 다룬 다양한 뉴스 보도 중에 챗 GPT 관련 보도들을 관심 있게 시청했는데요. 1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챗 GPT에 대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혁신적인 기술로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보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가 챗 GPT의 배경이나 성능 그리고 결과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1월 27일 뉴스가 있는 저녁 보도와 2월 16일 뉴스 라이브 보도에서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초대하여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챗 GPT의 구동 원리와 사용자 경험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진행이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뉴스 라이브에서는 인터뷰 도중에 이제 시연을 위주로 인터뷰가 진행이 돼서 다소 챗 GPT의 홍보로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장단점으로 소개된 부분에서 장점으로 단시간에 논문 작성, 그다음에 개발 지식 없이 코딩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챗 GPT만의 생각이라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일반 뭐 학자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것을 장점으로 소개를 하면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환상을 저는 심어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경북에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AI 챗봇을 지방 행정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우려스러웠는데요. 이런 실제 이용 사례들을 단신 보도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나 비판의 시각이 없는지도 함께 다루어 주시면 이런 챗 GPT나 혹은 AI 챗봇 기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영향의 다양한 측면, 특히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초기 단계여서 아무래도 흥미 위주로 좀 흘렀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화제성을 키우는 쪽에 보도에 좀 집중이 됐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갖고 올 여파는 중장기적으로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의 관심도도 올려가면서 공감대도 넓혀가면서 말씀 주셨던 그런 측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0일이었던가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2차 출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계진이 그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던데요. 그 중앙지검 앞에서 계속 이 대기하는 장면이 오랫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검찰 출석이라는 뉴스 비중을 10분 이해하지만 뭐 제가 뭐 당파성 때문에 이런 발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멘트도 없고 영상 내용도 똑같은 그 화면을 계속 봐야 하는 게 너무 지겨웠습니다. 전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은 계속 찍더라도 다른 편성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 대표 차가 저쪽 법원 뭐 입구 쪽에 들어올 때쯤 되면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라이브로 전환해서 현장 영상을 내보내는 것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웠는지. 그리고 2월 11일 아침 뉴스와이드에서 국토부가 안심 전세 앱을 이제 내놓고 그 국토부 장관이 시연하는 거를 보도를 하면서 전세자 사기 피해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세 분을 이제 멘트로 정부 대책의 허점 또 안심 전세 앱의 약간 이제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충실한 취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 날 뉴스라이더에서는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전기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전기 종류가 달라서 이제 더 비싼 요금 체계를 중소기업이 적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 33% 이상이 인상돼서 중소기업에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금속가공, 주물, 열처리, 금형 같은 뿌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직원들 뭐 인력도 또 줄어들게 되고 노동자 급여도 줄어들게 되면은 제조업이 아예 이제 그 침체가 심화되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지 그 우려하는 그 목소리를 전했는데 이 보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좀 과잉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뭐 미뤄 짐작하시겠지만 예상보다 한 10여 분 지나면서 계속 곧 도착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채팅창에 보면 계속 이게 올라와요. 저희 부팀장에게 5분 후 도착 예정하다 갑자기 아니랍니다. 뭐 15분도 늦었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아니라는데요.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도 잠깐 고민을 했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그 제1야당 대표 출석이라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정작 자칫 잘못했다가는 놓칠 수 있다라는 조금 판단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1월에 성산대교 균열 발견 보도는 지난해도 YTN이 단독 보도한 건데 지속적으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시가 그 해명한 부분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사실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안전사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예방 보도 한 점에 있어서는 생활 밀착형 보도이자 안전사고 예방 보도로서 매우 격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성산대교 그 균열 문제는 2025년까지 지금 보강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YTN이 감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보도로 22일 YTN에서 정부가 콕 집은 원예비 건설사가 먼저 제안하기도 한 보도는 매우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며 마치 건설 현장의 일부에 비위가 있는 점을 빌미로 건설 노동자 또는 건설 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건설 현장의 경우는 하루에 한 명씩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건설 인력 시장이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된 이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 중심이어서 그러한 구조에서 나오는 원예비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장에서 불가피한 임금 성격이다라는 판결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와 좀 지적이 언론에서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의 보도는 매우 유익했고 이런 보도의 관점에서 지금 왜 이렇게 건설 현장이 집중적으로 지적이 되면서 이런 거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그리고 실제 건설 현장의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생산적 관점의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비 부분은 저희 사회 일부에서 미리 잘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 사안이고요. 사실 원래비는 이제 다른 언론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임금적 성격의 금액이라는 것도 과거 기존 판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소개를 했었고 근본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구조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켜켜이 쌓인 부조리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도 오늘 지적하는 게 나갔고 말씀 주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포함해서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산업재해들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 이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아마 굿모닝 YTN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3부작으로 3번에 걸쳐가지고 의사 과학자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마침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2월 6일 날 정부에서 의사 과학자 양성에 대해서 발표도 했었고요. 보도를 하실 때 이제 의사 과학자의 정의하고 왜 우리나라는 양성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의 관점을 맞춰서 현재 실태하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요약해서 방송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저도 의사과학자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의사과학자는 이제 의사 연구 능력을 함께 갖춘 인력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현저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처우에 대한 격차 그리고 임상의의 시간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짚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서 좀 걱정스럽다라는 거를 저도 체감을 좀 했는데요. 또한 의사과학자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이제 국가연구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미비하고 또 임상의학 의사과학자 연봉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번 코로나 유행 시기에 우리나라가 의료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진목이 된 걸로 그 기사 보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의사과학자가 이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연구할 수가 없다라는 사회적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전반적으로 의사과학자서부터 과학계의 동향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의사과학자나 일반 출연연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환경이나 제약 때문에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건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또한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YTN에서 계속 지금 이거 의사과학자 보도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2월 6일 날 의사과학자 양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보도된 걸 보면 비전만 제시를 했지 뭐 알맹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YTN에서 좀 꼼꼼하게 후속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뭐 2월 6일 정부 대책도 나왔지만 앞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점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 문제랑 간호사법 문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소아과 파동 때문에 또 어제 부랴부랴 정부 대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진짜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고민스럽더라고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 과학자의 중요성, 이게 이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YTN이 개국은 이제 95년이지만 올해로 이제 9월이면 창사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아서 기획 특집 등의 어떤 격변의 30년,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좀 짚어봐야 될 거, 그 다음에 토파보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획물을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고,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 모바일 쪽에 와플 뉴스라고 있습니다. 그 와플 뉴스 카테고리에 보니까 그 국경 없는 영상이라든지 리플레이, 한방 이슈, 제보 영상, 뉴스 캐치 등이 그 배치되어 있는데, 모든 아이템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TV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돌발 영상처럼 이런 분야별 아이템들을 TV 방송 편성에도 좀 중간중간 넣어주면 변화도 주면서 재미와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플이라는 게 이제 YTN 플러스라는 말의 약자라서요. 이 취지는 TV 시간 제한 때문에 못 나간 것들, 못 나간 화면들을 더 충분히 알리고, 그 국경 없는 영상을 예로 들면 이제 미처 방송에 다 못된 화면, 그리고 정치 뉴스 캐치 같은 경우는 소화가 못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화제가 있는 것들을 별도로 떼서, 그래서 이제 방송에는 나갈 시간이 미처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자 이제 별도로 그런 코너들을 디지털용으로 만든 겁니다. 온라인용으로만. 저희 방송 보도국 편집부에서 간간히 이건 방송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하고, 그래서 건별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좀 이번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그 YTN 탐사 보고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로스트 미얀마 일부, 빼앗긴 봄 이후에 오랜만에 이제 시적절하게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월 4일에 이태원 참사 100일의 기록을 보도한 것은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향을 불러오는 이슈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야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찾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작년 2월에 이제 제작됐던 코로나 발생 2주년 특집 그 사투에 이어서 이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의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 삶의 방식과 관계, 사회 구조까지도 뒤흔든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는 프로그램도 매우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YTN 차원에서 좀 호흡이 긴 그 제작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좀 보도 제작국을 좀 일부 개편해서요. 그 팀을 한 팀 정도 더 늘려서 지금까지 제작되던 탐사 보고서 기록이 특집 형태로 제작이 되던 거라서 어떤 그 주제가 정해지면 그게 이제 부정기적으로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1년에 한 3-4편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2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각 팀당 2달에 하나씩 좀 무리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월간으로 이게 정기화되는 걸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긴 호흡의 어떤 그 기획물 그거를 좀 더 한번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코로나 이후 변화, 삶의 방식 큰 변화 왔다는 것도 뭐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어떻게 변했나 뭐 이런 주제로 저희도 적극 고려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그 문화예술 분야의 생산이나 또 유통 기반이 좀 다변화되면서 아주 첨예하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보도된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연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이 급선무라는 이제 보도였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 창작자의 저작권 보장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대한 어떤 규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물론 이 보도가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 보도가 이제 영상 저작자의 그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보도한 것에 좀 그쳤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해외 영상 저작권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좀 비교해서 보신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현실들이 영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보도였고요. 인공지능이 번역도 하고 창작도 하고 숙제가 산더미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했던 사례가 한국 문학 번역상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됐었던 그 부분을 보도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창작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필드에서 굉장히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을 좀 꼬집어 주신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활용된 창작 사례가 저작권료 지급에서 이제 제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다루셨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앞으로도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겪고 극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는 것을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언론에서 심도 깊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히 이제 창작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해서는 그러니까 한쪽의 목소리만 대변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법이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되기 어려운 당장에 이게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는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냐 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기술 진보와 함께 문화예술의 저작권 전반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AI 문제도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런 문화부 보도는 다 재밌게 저도 봤고요. 근데 이게 피할 수는 없는 시대적 흐름인 거라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지만 좀 장기적으로 저희 YTN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 관심도가 올라가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각 중장기적으로 미칠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제 분석, 더 나아가서 이제 대책 마련까지 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동혁 감독권은 부끄러운 말씀인데 전 잘 몰랐어요. 문화부장께서 발제하셨을 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저작권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구나. 문제의식을 갖고 꾸준히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2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